아들 또 보네. 저번에 이야기한 거의 연장선으로 2부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대통령이 어떻게 완벽하게 국민들의 말들을 막으면서 사면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야. 무엇을 이용하냐? 국민들의 묻지마 지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국민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영상의 제목은 묻지마 지지가 만든 사면의 악순환이라고 제목을 지어야 되겠다. 지난번 우리가 대통령의 사면권 이야기를 했지. 공정과 정의를 만들어야 할 대통령이 범죄자를 풀어주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 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샘하며 입증한 죄를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어떤 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사면을 받았으면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 조용히 살면서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야지. 국민들이 준 권력으로 사적으로 이용했으면은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아빠는 생각해.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정치를 한다는 거야. 문제는 국민이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법자를 또다시 묻지마식으로 응원을 한다는 거야. 이들은 다음에는 더욱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공정을, 정의를 파괴할 거야. 아주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키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또다시 같은 죄를 법이 심판을 받더라도 그들은 초범이 되는 거야. 왜 초범이냐 하더라. 첫 번째 범죄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면으로, 그 사면권에 나와 있어.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묻지마 지지를 이용한 고도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런 불공정한 공정을 파괴한 행동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국민들이 입을 막을 수 있냐고 아들. 아주 쉬워. 예를 들자면, 첫째, 국민의힘 대통령 이명박을 사면을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그럴 거야. 둘째,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경수를 같이 사면을 시켜주는 거야. 내 편도 사면을 시켜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도 반대를 할까? 바로 그거야. 내 편을 나누는 사이에 권력형 비리자 2명을 같이 사면을 해주는 거야. 내 편과 상대편을.
그리고 또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입막음용이 필요해. 그것은 무엇이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같이 사면해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사면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권력형 범죄자가 주가 되고 밑밥으로 서민을 약간 넣어주는 식이지. 진짜 고도의 정치적 방법이지. 묻지마 지지를 이용한 고도의 정치적 방법을 이용한 거지. 이들이 왜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권력을 이용하여 경제인들이 비리를 잡아 해결해주는 상부상조를 하면서 돈을 갈취할까? 아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자식들에게 부를 넘겨주려고 할 거라고 짐작을 해. 두 번째 이유,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겠지. 권력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치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물질 만능 세상이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주면 사람들이 아부하지도 않고 말을 다 듣지를 않아. 약간의, 요즘 말로 기름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야.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도 계속 부패한 행동을 해서 권력이라는 걸 행사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권력의 최고점에 있으면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일삼으며 비자금을 만든다고 보면 돼. 전직 대통령들의 특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우리나라만큼 민주국가에서 예우를 잘해주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연금이 상상 이상이야. 얼마를 상상하나 한번 상상해 보셔. 아들 한번 상상해 봐. 그 돈은 결국 자식에게 상속이 되겠지. 근데 내면을 또 자세히 관찰한다면 비정상적으로 상속세를 아직 내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상속이 진행될 것이라고 아빠는 봐. 이들이 받는 혜택을 또 이야기해보면 비서진 몇 명을 나라에서 대주고 사무실도 대주고 사무실 비용도 대주겠지. 경호원 여러 명을 붙여줘서 안전도 책임을 져줘. 또 운전기사도 붙여주어 또 건강이 안 좋거나 아프면 병원비도 내주고 비서가 활동을 하려면 또 활동비도 대주고 그것을 모두 나라의 세금으로 대준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민주국가는 없지 않을까 아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다. 그런데도 그게 부족해.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그것이 부족해.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창출하려 한다는 거야. 아들, 왜 사면을 해주는지 아빠는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들은 이해할 수 있겠냐? 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경제인들의 구린 부분을 해결해주고 뒷돈을 받는 대통령. 이게 우리들의 대통령이라는 게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야. 아들아, 너는 어떠냐? 그렇게 되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불평등 없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혜택이 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이런 공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권이라고 아빠는 생각해. 특권을 이용하여 공정을 파괴하는 거지.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님으로 용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어버린 거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건 결국 따지면 국민이 스스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 아들도 한번 생각해봐. 누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나? 따지지도 않고 묻지마 투표로 본인들에게 해로운 것인데,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인데 그걸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게 참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지. 생각을 해서 본인들에게 국민들 대부분에게 안 좋은 법이면, 안 좋은 행동이면 반대하고 지지 철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회를 열어서 여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빠는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내가 지지하는 당의 사람이면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해주고 검찰이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운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상대편 당에서 똑같은 범죄자가 있어도 지지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기준선이라는 것을 본인이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해본 거야.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죄를 덮어 씌울 수 있을까? 아들, 지금 대한민국 법은 죄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나는 생각이 있어도 논리만으로는 죄를 벌할 수가 없어.
증거가 있어야 해.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수많은 경제인들, 돈 많은 부자들이 증거가 없어 재판이 없이 풀려나는 세상이란 말이야. 주변에 보면은 문신하고 깡패짓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요즘에. 그런데 그 깡패들을 막 잡아놓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증거가. 그런데 하물며 힘 있는 권력자를 증거도 없이 처벌한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돼. 그들은 힘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 근데 증거가 없이 법을 재판을 한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이 옛날 전두환 시대 때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민주화가 되어 있어서 말 한마디로다가 성희롱을 했다고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나라가 되어 있는 나라야. 내 편이면 정치검찰이 죄를 만들어 정치 탄압을 한다며 집회를 해. 그래서 여론을 움직여 진짜 죄 없는 사람 잡아들이게 한 게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야. 상대편이면 또 집회를 열어 그 죄를 대한민국이 들썩이게 만들어 진짜 죄인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여론을 형성하게 하니 이 얼마나 웃긴 일 아닌가 아빠는 생각을 해. 죄를 지었다면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되지 않나. 아빠는 생각하는데 아들 생각은 어때?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해줄게. 권력자의 비리는 질이 상당히 안 좋은 범죄라는 거야. 왜? 공정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공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넘어선 행동이므로 아주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는 거야. 공정은 아빠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힘없는 국민이 만드는 게 아니야. 최고 통치자 대통령서부터 정치인, 권력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이야. 그런데 그들이 공정을 파괴한 것을 눈 감아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은 공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아빠는 업보라는 말을 믿는데 왜 그것을 믿냐?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런데 운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디다 대입을 해봐도. 그런데 하나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업보야. 부모님 조상이나 그런 분들의 덕, 그런 분들의 업보, 본인들의 덕이나 본인들의 업보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업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운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빠는 믿고 선과 악의 선은 나중에
좋은 일을 받고 악은 악한 대로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빠는 믿어. 왜 업보 이야기를 여기서 갑작스레 하냐고. 묻지마지지는 업보를 쌓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야. 죄인을 범법자를 응원한다는 것은 그 죄인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업보를 쌓는 것이야. 죄는 검찰이나 법원에 맡기고 변호사가 변론을 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런 일을 퍼뜨린 사람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돼. 마지막으로 말하면 권력형 비리, 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비리는 죄가 아주 무거운 것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면은 안 된다. 아빠는 말하고 싶어. 너희 생각은 어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그게 아닌가 아빠는 생각한다. 아들 생각은 어때? 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무엇이 정답인지.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대한민국을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해보자. 안녕!